안녕하세요. 서울금포동내과 임용석입니다. 오늘은 만성 그리고 난치성 통증 환자분들에게서 대부분 빠져있는, 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그리고 난치성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오셨을 때는 한 가지만 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한 가지만 하시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허리 아프신 분이 무릎 아픈 경우도 많고, 어깨가 아픈 경우도 많고, 손목이 아픈 경우도 많고, 어깨 축지가 아픈 경우도 많고, 알고 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두통도 있고, 숨쉬기도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진료 시에는 본인이 가장 불편한 곳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증상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의사가 이해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증상을 물어보는 것을 영어에서는 보통 ROS를 체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한테서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혈액검사입니다. 혈액검사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만성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피검사 하셨냐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검진 때 혹은 최근에 피검사를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혈액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아니, 내 증상이 특별한 증상도 아닌데 꼭 특수 혈액검사를 해야 되냐?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장 흔하게 진단되지 않는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RF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수치가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혈액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손가락 관절의 통증만을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금처럼 무릎 그리고 다양한 관절에 모두 다 침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다 뻣뻣해지고 붓는 증상을 나타내게 합니다. 흔한 것이 손가락이나 이런 관절인 거지 모든 관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진단 기준에 보시면 큰 관절, 작은 관절이라고 돼 있고, 큰 관절은 대부분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이렇게 돼 있고, 작은 관절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혈청 검사, 반응 물질, 이거는 피 검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체 진찰, 관절만 아픈 것만 가지고는 진단을 할 수가 없고, 피 검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류마티스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를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원래는 예전에는 2010년 이전에는 명백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자라는 것이 대부분 의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일찍 진단된 이것을 undifferentiated arthritis, 미분화 관절염, 그러니까 명확하게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염증만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것이 2010년도 이후에 의사들의 대부분 공통점이고, 최근에 더더욱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로 활발하게 혈액검사를 하기 때문에 알려진 것은 프리클리니컬 RA, 즉 증상이 매우 초기이거나 아니면 거의 증상이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과연 이것의 치료를 해서 얻는 이득과 손해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크겠느냐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강검진 등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팩터 또는 안티-CCP 안티바디라는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치료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도 관절염 증상과 동반된 증상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는 걸 필요합니다. 1:1 대칭은 아니지만 환자분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은
앞서 보여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에서 큰 관절이라고 했던 부위이고요. 거기다가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작은 관절 등등등 어디 관절이든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더 자주 침범하고 덜 침범하는 부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침범하지 않는 관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는 류마티스 팩터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검진에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인검진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그 부위를 좀 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성통증 환자분들의 피검사를 결과를 하기도 하고 결과지를 가져가서 보기도 하지만 이것이 포함된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통풍, 급성으로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발생하는 통풍도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요산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요산 수치와 염증 수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통풍을 진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염증 수치,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통풍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같이 도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서는 흔히 부부관계 또는 위장염이라든지 요도염 같은 염증이 있은 이후에 발생하는 관절염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놓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또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은 얼굴 주변에 홍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서 관절 증상이 있고 이런 경우는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병도 고려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입술에 궤양이 자주 생긴다고만 여기다가 관절염 증상까지 있다 라고 한다면 베제트병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입이 지나치게 입마름, 그 다음에 안구 건조, 거기다가 관절 증상이 있다면 쇼그렌 증후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마름이라는 건 일반적인 입마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보통은 침샘이 자주 붓는다든지 그리고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리고 치과에 갔을 때 충치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심한 정도의 입마름 혹은 증상을 말합니다. 단순 노년에 의해서 혹은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입마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역시 대부분 잘 진단하기 쉽지 않고 이거 역시도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허리 통증이 만성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주사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혈액 검사를 같이 해봐야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그래서 요약입니다. 단순 급성 통증에서도 예를 들면 통풍 발작 같은 경우는 피검사가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만성 통증, 저희 병원은 만성과 난치성 통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급성 통증보다 만성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서 3달 이상 된 거기다가 다른 증상을 동반한 이걸 아까 처음에 RO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동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셔서 제발 하셔서 이상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그리고 난치성 통증 환자분들에게서 반드시 혈액 검사를 챙겨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